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7쪽에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죠. 먼저 한쪽 넘어와서 58쪽에 있는 해설을 먼저 보시죠. 먼저 기본 내용이요. 걸치는 경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고요? 3366 고방녹각이죠. 3366 고방녹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길게 보도록 하시죠. 3366 고방녹각. 국토계획법이죠. 국토, 땅에 대한 법입니다. 대지가 330제곱미터 이하, 도지상,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 용도 제한은, 뭘 지을 수 있네, 없네.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계산해서 합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은 불타지 않죠.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돈 들여서 방화벽 설치했으면 그 건너편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소방시설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시 녹지지역이죠.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땅이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쪽이, 고방, 이쪽이, 녹지이면, 토끼 새끼 연애보다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하다. 그때는,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걸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보시면, 57쪽이죠. 57쪽에, 1번. 걸치는 경우, 옳은 것은 입니다. 다음 쪽에 있는 4번이 맞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4번이 맞고, 앞쪽이요. 57쪽에 동그라미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걸치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 토지 부분에 대한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과반 X요. 가장 넓은 곳이 속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과반과 가장 넓은 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1200이 있다고 치자고요. 1200이 있으면 300, 400, 500 있습니다. 과반이면 600 넘는 거 없죠. 그러면 각각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300, 400, 500 있으면 500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대지가 고도지구 틀렸죠. 땅하고 고도하고는 흙 높이가 아니라 건물 높이잖아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 과대지 X요. 과대지 X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 X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합산은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죠. 식 안 쓰고도 풀 수도 있을 정도가 돼요. 2번 문제. 대지로 조성된 1000제곱미터 토지가 그중 700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나머지가 얼마예요? 300은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다.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건대,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러면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문제 계속이요. 셋째 줄 괄호.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한도는 150%, 100%로 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첫째 줄에 700제곱미터 2종 일반, 그다음에 넷째 줄에 150% 연결하면 700에 1.5배 얼마가 나오고요? 350을 더하니까 700에 350을 더하니까 1050 됐죠. 첫째 줄 끝에 나머지가 얼마 있어요? 300이죠. 300과 넷째 줄에 100을 연결하면 한 배 그대로니까 300. 1050과 300을 지으니까 1350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3번 문제예요. 500제곱미터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 인접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100이 속해 있다.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건폐율 용적률 각각 합산하는 거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은 500%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 함정일 것도 없지만
문제의 첫째 줄은 근린상업지역이 앞에 있고 둘째 줄에 3종 일반. 근데 그러니까 셋째 줄 괄호 안에는 제3종이 앞에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뒤에 있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첫째 줄에 400과 문제 넷째 줄에 근린상업지역 500을 연결하면 400의 5배 얼마요? 2000을 그 자리에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의 둘째 줄에 3종 일반 주거지역 100제곱미터, 문제 넷째 줄에 셋째 줄 끝에 3종 일반 주거지역 250m, 250%, 250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400의 5배 2000과 그 다음에 100의 250% 2.5배 250, 2000과 250이니까 2250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답은 그러니까 4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그러니까 아래 모양과 같이 띠부분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다 합쳐서 하나의 대지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괄호 안의 조건을 적용해서 세상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연면적이니까 건표율 소용없죠. 용적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요, 가운데 A와 B 땅을 그러니까 그 선을 구분하는 굵은 선을 없애고 2종 일반 주거지역 1000, 일반 상업지역 800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 1000,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 2배니까 2000.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 땅바닥이 800에 용적률 1000%니까 8000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저 쓰지 않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의 2배니까 2000, 상업지역이 8000, 합쳐서 10,000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천천히 계산을 해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계산 문제 뭐 이제 이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61번, 61쪽에 5번 문제.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생산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각각 면적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이 경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갑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2종 괄호,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 생산 녹지지역 용적률은 50%.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와 숫자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5번 문제 아래 해설이 있듯이 또 이제 5번 문제를 그림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2, 3, 4, 5 다 똑같은 문제이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려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용은 근대유, 연대유, 연대이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얼마래요? 그러니까 1000이라고 돼 있죠. 합쳐서 1000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A 면적, B 면적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연면적이 1200. 그다음에 갑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이냐? 이 연면적은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 그 다음에요, 생산 녹지지역 용적률은 5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용은 대분의 연, 용은 대분의 연, 용은 대분의 연 자리만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식 다 썼고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2배가 1200, 그러니까 여기가 600이죠. 그러면 전체가 1000이니까 여기가 400입니다. 400의 반토막이니까 200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1200 올리고 이쪽으로 200 올리니까 합쳐서 얼마를 올릴 수 있고요? 1400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용은 대분의 연, 용은 대분의 연, 용은 대분의 연, 그 자리만 맞춰주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도 같이 해보죠. 그러니까 A시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 대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800, 2종 일반 주거지역에 200 걸쳐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 2종에 200제곱미터에 200%니까 400이죠. 400이고 갑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 그러면 800이 남았죠. 뭐 저 땅바닥이 800이니까 100%인 거죠. 근데 아무튼 그림으로 그려보면 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용은 대분의 연, 이것만 크게 그리면 되죠. 용은 대분의 연이고요. 용은 대분의 연, 용은 대분의 연. 문제 있듯이 합쳐서 1000이고요. 뭐 여기다 쓰죠. 합쳐서 1000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그냥 뭐 1종, 2종만 쓰면 되죠. 1종, 2종. 1종이 대지 면적이 얼마고요? 800. 2종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 그러니까 대지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종이 200%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200%. 그러니까 1종은 몇 퍼센트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에 2배니까 얼마가 되고요? 여기까지 문제 조건을 다 썼고요. 그 다음에 200에 2배니까 400. 1200이니까 400과 800이 되는 거죠. 800. 800분의 800, 100%이죠. 뭐 용은 대분의 연, 그것만 몇 번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걸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3쪽이요.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있습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주니까 기반시설, 도로, 수도 등이 모자라면 안 되죠. 기반시설 포함해야 되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건축하라는 건축에 대한 사항은 포함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에 대한 계획이죠. 그것을 말장난, 지단계획, 뭐라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바닥은 도면이 나와야 이런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도면이 6글자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죠. 여기서는 몇 년 안에 나와야 되고요. 3년 안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입안 제한으로 통과됐으면 5년 안에는 건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완화,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할 수가 있죠. 기타 용도 제한 등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를 어디에 지정하냐가 남는 거죠. 단지요. 첫 번째, A 땅바닥에다가 거기에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A 땅바닥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A 땅바닥 일부에만 지정할 수도 있다. B 땅바닥은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지정해서 깔끔히 관리 들어가야 된다. C 땅바닥은 관농자입니다. 부시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단지를 지정하려면 단지를 지정하면 1.5배, 2배 크게 개발되는 거죠. 개발되는 거니까 관농자 중에서 개발 가능한 땅을 찾아서 개발해야 된다. 단지를 지정해야 된다가 있는 거죠. 지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부에 해도 그만, 일부에만 해도 그만. 어디고요?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그러니까 여기는 보전 땅바닥에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을 크게 짓자는 거니까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고 새로 개발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곳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지났으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으로 시가와중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관농자 중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요. 용도지역 중에서는 어디에 개발 가능하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개발 가능하죠. 용도지구 중에서는 어디가 개발 가능하고요? 개발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가 개발 가능한 곳이죠. 그 다음에 행위제한 개최하지 않은 곳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쪽에 전부 답니다. 문제 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단지는 당연히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하지 특광시군 전부를 어느 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부 전부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어느 고도지구 있으면 큰 길가 주변만 정할 수도 있고 뒷골목까지 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1번 문제 아래 박스 용어는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기 양채, 토지용 합리화,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체계적 계획적 관리, 지구 단위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2번. 2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죠.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2, 3, 4 건축물, 동그라미 5번 교통체류 계획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 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1번 택지개발지구, 2번 산업단지, 3번 정비구역, 4번 개발구역. 다 새로 개발되는 곳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5번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보전 땅바닥에다는 지정할 수 없다고요. 동그라미 5번 개도시공,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활전구역, 공원에다가는 지정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번 문제요. 지구단계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 5번 틀렸죠. 택지개발지구 새로 개발되는 땅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만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부에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5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요. 관광진흥법,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새로 개발되는 곳 일부에만 지정해도 좋고 전부에 지정해도 좋고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지장 없고 5번 틀렸고요. 6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10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청택이 G10X요. G10X 사온다고 지정해놓고 10년, 15년, 20년 되도록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질비하고요. 지정하고 10년이 아니라 사업 끝나고 10년. 정택이 40이라고요.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라고요. 사업 끝나고 새 아파트 들어서고 10년 지났으면 깔끔히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번이,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7번 지구단위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이요.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여기에 이제 뭐 도시적 어찌고저찌고 더 세부적인 사항이 더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 노선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뭐 수도권에 아니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보다 보면 수도권 전철 아주 복잡하죠. 전철역 주변이 뭐고요? 역세권. 그다음에 전철역 두 개가 만납니다. 뭐고요? 더블 역세권. 아 수도권에서 더블 갖고 어디다가 병함을 내밀어요. 3풀 정도는 돼야죠. 3개 이상입니다. 해설이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2개 노선 더블 갖고는 안 된다. 또 지정 동그라미 2번은 틀렸죠. 주체 주 끝에요.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 두 가지요. 청택이 40 시공에서 해제 시가활전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 30만 이상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주체 주 갖고도 동그라미 2번은 틀린 거죠. 동그라미 2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쪽에 8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차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요. 100대를 갖춰야 되는데 주차면 100면을 갖춰야 되는데 80%까지 완화. 80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20면은 갖춰야 된다. 그럼 20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포장마차 이래요? 차가 못 들어온다면서요. 주차장 소용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100%까지 완화. 해설이 있듯이 해설의 점 주차주 끝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는 거죠. 100%까지 완화한다는 게 뭐예요? 주차장 몇 면요? 빵면이 100% 완화인 거죠. 이겁니다. 9번 문제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고요. 네, 동그라미 3번이 틀렸는데 동그라미 3번이요. 먼저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몇 배요?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해설 보시면 해설에 저기 뭐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요. 저 아래요. 다음 쪽 해설에 글씨가 너무 작아갖고요.
동그라미 점 도시적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규정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지역이면 건축물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나 니은번 도시지역이 아니면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뭐 세부적인 내용 다 따지면 뭐 엄청 많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다시 앞쪽 와서요. 67번, 9번 문제 자체가 도시적 외의 지역인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3번 높이 완화 그거는 써져 있지 않다고요. 뭐 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적률 2배까지 하면은 높이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높이 완화 규정이 써져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세부 답 3번이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요. 해설이 거기 써져 있는 거였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적 외의지역 관농자 도시적이 아닌 땅이죠. 네, 개발지능지구에 그 중에 개발지능지구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각각의 개발지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대상지역 요건으로 틀린 것은 아이고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뭐 경기도 용인의 어느 땅은 땅 한 필지에 그 이러저러한 공법 규제가 얹어지는 땅바닥 이름이 37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주인 할아버지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계세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농사만 짓고 계시거든요. 그 땅에서 뭐 건물 지으려고 하면 몇 개 법이요? 37개 법에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걸 하느니 그냥 농사 짓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땅바닥 이름이 3가지가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 3가지, 2가지까지만 된다, 3가지도 얹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일단 다 뭐로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으로 정해져 있죠. 관농자. 그게 69쪽 표에, 그러니까 표에 첫 번째 칸에 용도지역 4가지, 9가지가 있죠. 이건 도시적 아니니까 주상공동 빼고 계생보 농자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그 용도지역 위에 지금 뭐가 얹어져 있고요? 개발지능지구가 얹어져 있는 거죠. 개발지능지구에 뭐가 있어요? 주산관복특이 있었죠. 주산관복특이 있는데 이제 이 규정에서는 그러니까 주거와 복합이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업이 따로 가고 그다음에 관광회양이 따로 가고 특정은 여기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빼고 그러면 용도지역 위에 그러니까 주상관복특이 여기저기에 다 정해져 있을 수 있죠. 그 표에 개발지능지구 주특산관이 어디라도 다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정해져 있고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맞으면 거기에 있는 껌바탕 색깔이 되어 있으면 그에다가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면 검은색이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요. 계획관리지역 위에 주특상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위에 주특상관, 개발지능지구가 있으면 검바탕 거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에 여기가 지금 용도지역이죠. 용도지구요. 산관이 있으면 검바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주특에 대해서는 하얀 바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30년 동안 지문 딱 2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 긴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모나미로 가시는 게 낫죠. 아무튼 그 표의 제일 아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도시적 아닌 게 용도지역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9가지라면 주상공농, 계생보 농자가 있죠. 계생보 농자가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어디야만요? 계획관리지역에만. 공장과 물류상고는 보존과 보존을 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만. 관광휴양,
6월달 조용필 아저씨 목이 터져라 부르시죠. 도시를 떠나요가 관광형이면 어디가 됐든 간에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어려워요. 한 땅에 이름 3가지가 붙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보셨고 앞쪽 문제를 보시죠. 그러니까 10번 문제예요. 68쪽에 10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개성보농자 전부 다는 안 되고 계획관리 지역에 있을 때에만.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 하시지는 마시자고요. 몇몇 개는 제가 이렇게 아이고 요건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그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도 적고 그다음에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도 뭔 소린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게 좀 편하게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모나미에 맡기자고요. 11번 문제 옳은 것은 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공계획 수립대상 지역 특광시군의 그러니까 일부에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시 전체를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뭐 그건 안 됩니다. 주거지역 내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때 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큰 변경이니까 지구단위계획 때 같이 처리할 수 없고 별도의 건으로 가야 된다. 동그라미 3번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새로 개발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없다. X요.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정택이 70X요. 뭐고요? 정택이 42죠. 사업 끝나고 10년. 동그라미 5번 특정은 농림지역에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X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한 내용, 이제 이 중에서도 특정은, 아이고, 뭐 아파트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뭐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답은 1번. 12번 문제예요. 지구단위계 옳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목욕장을 불어.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이건 목욕장 못 지어.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 건축할 수 없다. 그냥 도면대로 지어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추락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 하시면 7, 8위는 요 정도면 됐다고요. 이게 전부 답니다. 나머지 격까지는 격까지이고 요것은 잡아두시면 되죠. 계속 문제는 다 이 선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2번. 택지개발 사업 끝나고 5년 X형. 정택이 몇 달? 정택이 40. 사업 끝나고 10년이죠. 4번 지구단위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X요. 있다. 주거지역 변경은 가벼운 변경, 지구단위계획 때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은 기출지문인데 말도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법에, 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내용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였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법에서도 아이고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이건 개발법에서 보시는데요. 해설의 제일 아랫줄 도시개발법 2번째 계획 실시계획 설계도에 건축도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계획이 아니라 2번째 계획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5장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건 여기만이 아니라 공법에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면은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더 크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에 대한 사항은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명동 남대문 싹 밀고 200층 세 동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명동 남대문 다 밀고 200층 세 동 올리자.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이니까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200층에다 뭘 채워 넣을 거예요? 이거는 되네 안 되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놓고 싶은 거 다 집어 넣으라고요. 다 집어 넣으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는 되네 안 되네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땅바닥에다 건물을 올리는데 뭐는 되네 안 되네 그런 주제를 깡그리 무시하겠다. 무시구역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보았나.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최소로 한다. 규제를 최소로 한다.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이죠. 단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단지가 뭐고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라고요. 뭐 10글자 소용없죠. 그러니까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서 협의 때 날짜가 10일 이제 그 정도가 있는 거죠. 1번 문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명동 남대문, 그러니까 뭐 도심 부도심 생활권 맞고요. 동그라미 1, 2, 3, 4 다 그러니까 중심 지역인데요. 동그라미 4번에 노불량구축물 밀집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녹간농자는 명동 남대문이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4번에 녹간농자가 틀렸고 주거지역, 공업지역이고요. 동그라미 1, 2, 3 상업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주거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이 초점이겠죠. 그러니까 2번 문제요.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다는데요. 이제 동그라미 1, 2, 3, 4 뻔한 내용인데 동그라미 5번에 다른 법에 뭔 구역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써요? 동그라미 1, 2, 3, 4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이상하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나신데요. 여러분이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신데요. 1, 2, 3, 4는 그럴듯한데? 그러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 거죠. 동그라미 5번이 틀렸답니다. 다음 쪽 해설 보시면 해설에 작은 5번 두째 줄 근린 재생형이 아니라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랍니다. 그런가 보다. 3번 문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말들이 귀찮은 거죠. 해석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는 미술작품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지마다 요만한 거 쇠파이프 5개 용접해놓고 철판 5개 용접해놓고 그런 것 하지 말고 구역 블럭 전체를 묶어서 멋진 거 큰 거 하나를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 건축물이 들어서는 그 대지에는 미술작품을 올려야 된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체 크게 올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크게 올려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 X,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 구청장 X,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적 외지역 X, 명동이니까 도시지역에서요. 뭐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X요. 이게 인류일의 최대개발이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래야 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법에서 뭐 했는데 요것보다 더 크게 오버탄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센 거지. 다른 법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이걸 다 가져간다. 그건 안 됩니다. 네, 본다. 그건 안 되고요. 이게 더 센 거라고요. 그래서 3번 문제. 옳은 것은 4번. 4번 문제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구역 지정도 도시군관리계획, 그다음에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관청 내 문서 처리 30일. 여기 이 입지규제는 협의 며칠이요? 10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문 둘째 줄 끝에 30일 이내 의견 회신이 아니라 해설에 있듯이 해설의 셋째 줄 10일 내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를 보셨고요. 걸치는 경우와 그다음에 단지도면 건축 완화, 단지도면 건축 완화. 아무튼 그 기본서에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을 좀 떠올리셔야 이렇게 연결하시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기본서의 한 토막 동영상 들으시고 문제집 다 표시하시고 문제집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게 그러니까 문제집 처음 공부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